반갑습니다.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, 사실은 그 집 하나만 만약에 뭐 갖고 있었다.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으로 먼저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입주권으로 바뀐 후에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 처분이 가능하죠. 그렇죠. 근데 어중간하게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만약에 뭐 한 1년 6개월 이전에 아니면 1년 한 10개월 뭐 이전에 이렇게 사셨다. 처음엔 비과세에 대한 그 관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금매금액으로 적당한 좋은 물건이 나와서 그냥 샀는데 입주까지 하려고 처음엔 뭐 사셨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입주권으로 갖고 계시다가 완공돼서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양도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그때 따지는 게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, 주택 보유 기간이 뭐 2년에서 모자라느냐 이런 거를 따지게 되거든요. 그리고 그 처분하는 그 입주권 그 기간까지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주택 보유 기간이 굉장히 비과세의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. 근데 그럴 경우에 2년이 안 되지만 비과세가 되도록 그 처분을 해서 팔려고 하면 사실은 관리 처분이 나고 나면 이 재개발의 진도는 처음에 이제 뭐 이주비 신청을 하죠.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조합 평형 신청을 감정평가 금액을 통지를 받고 조합 평형 신청을 하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그 이후의 진도가 이제 이주비 신청을 하고 이주비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각자 이사 나갈 집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뭐 이렇게 조합 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이주비 총액의 뭐 30%면 30% 아니면 절반이면 절반 먼저 이제 이주비를 선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가 처리를 하고 뭐 이주를 딱 끝내고 단전, 단수, 그것까지 다 처리를 해내면, 열세를 반납을 딱 하게 되면, 이주비 전액을 순서대로 이제 지급을 받게 됩니다. 공가 처리한 순서대로. 어,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살고 있지 않고 임차인이 살고 계셨다.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합에 따라서는 그 이주 기간 안에 전부 이주를 할 경우에는 이사비 정도를 소유자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임차인에게 아주 소액으로 뭐 조금 더 지원 빨리 나가게 하려고 그래 지원을 하는 그런 재개발 조합들도 있거든요. 왜 늦게 나가서 기회비용을 자꾸 이렇게 늘 뒤로 밀리게 되면 사실은 사업비 부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자금들을 지원을 하면서 내보내게 되는데요. 만약에 그럴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내가 2년에서 모자라는 개월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주를 얼른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을 채울 때까지 그냥 단전단수를 하지 마시고 전입을 해놔 놓고 세입자가 계시면 그대로 사시라 하고 아니면 직접 그 내가 소유자가 살고 계시다 하면 그냥 그 기간을 채우도록 거기 계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단전단수하고 키를 반납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공가 처리하는 그 기간까지 집을 이제 처분하지 않았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실제 주거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. 보유기간 2년 그거 안에 인정을 해주거든요. 비과세 처리 기간을 볼 때.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가 처리가 되어 있어도 집을 허물지 않고 벽, 기둥, 지붕이 온전하게 다 있는 게 집이 있는 상태입니다. 집을 철거하기 시작하면서 지붕이 이미 날아가고 없다든지, 그래서 뭐 벽만 이렇게 있고 문짝이 다 떨어지고 뭐 지붕 기둥이 한쪽 날아갔고 이런 경우는 철거된 거에 준하도록 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취득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도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처럼 단전, 단수, 전입 이거를 2년을 다 채우도록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모자라는 개월 수만큼을 유지를 하시는 게 비과세 전략입니다. 이걸 전제로 오늘 이제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질의회신 그 상세 자료 안에 올라와 있는 게
하나 있어서 이걸 보다가 그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.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.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관리처분이 났습니다. 이때부터는 조합은 입주권이죠. 집이 아니고 원칙상. 그 양도세 기준에서는 입주권입니다. 취득세는 철거하기 전까지는 집으로 보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요거를 충족한 조합은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지금 이거를 질문을 해놨습니다. 상생임대주택 요건이라 하면 원래는 거주 요건이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취득했던 그 주택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만 넣어놓고도 거주 한글로 인증을 받도록 해주는 게 상생임대주택인데요. 여기 질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사실관계 해가지고 2019년 9월 10일 날 갑은 조정 대상 지역 내 A주택을 취득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한 두세 달 뒤에 체결을 했네요. 2년을 거주를 하셨다가 그 2년 뒤에 갱신을 하면서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이제 임차인 B를 넣으면서 2년을 다시 세를 줬어요. 앞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를 주는 게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. 요렇게 해서 요건을 다 갖추어서 상생 임대주택을 이제 맞춘 거죠.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이분이 이 집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A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. 23년 11월에 요 분은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2년 주택 보유한 게 모자라서 이런 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인데 보유 앤더 거주를 2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주택으로 2년 보유는 했어요. 조정 대상 지역 일대 샀고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거주 요건을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 거주를 한 것도 집에 주택에 거주한 걸로 치주느냐 이 질문입니다.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비조정 지역일 때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2년이 모자랄 때 세입자가 살거나 계속 주인이 거주해서 2년을 충족하면 관리처분 난 입주권이어도 주택의 그 범위 2년의 연장으로 봐준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. 이걸 모르면 관리처분 인가를 기준으로 2년 안 됐다 생각하고 무조건 과세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. 이렇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짚어드린 거고요. 오늘 올려드리는 내용은 조정지역이라서 거주요건도 있는데 보유만 2년을 했고 거주요건을 뭐 부산에 계시면서 서울 거를 샀다라고 칩시다. 직장이 다 부산이에요. 그럴 때 상생임대주택으로 2년을 주면 거주요건으로 집이어야 그거 뭐 상생임대 이것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. 그건 입주권이지만 그런 집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이럴 때 이분은 그렇게 이제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입주권인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그 다 만기 끝나고 난 후에 처분을 한 거죠. 그랬을 경우에 요거는 충족한 걸로 보고 거주 다 충족한 걸로 보고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재개발 지역에 아까처럼 2년 안 된 주택을 빌라나 뭐 연립이나 뭐 이런 거를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를 매수하셔서 비과세 받으려고 하면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. 관리처분 났다 해서 냉큼 그냥 후다닥 바로 이사하고 공가 처리해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샀던 그 기간을 야무지게 잘 챙겨보시고 2년 동안 주택 보유한 거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입 그 다음에 공가 처리 그거를 기간을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. 그래야 양도세가 최소 일반세율 아니면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죠. 입주권으로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다른 단독주택 하나 더 산 것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그 산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이 입주권으로 바뀐 걸 처분하셔야 되고 대신 아까처럼 2년 그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. 관리처분 나더라도 주택으로 있던 걸 충족하셔야 되고 이게 입주권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입주권을 하나를 더 사놨다. 그러면 무조건 과세입니다. 이거는 뭐 2년 충족 하나 마나 따질 것도 없이 과세니까 뒤에 추가로 사는 집을 반드시 집을 사셔야 됩니다. 그것만 신경 쓰시면 아주 좋은 절세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다 이해되셨죠?
이해 안 되시는 분은 초롱소장한테 전화 주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늘 감사합니다.